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동사 파트를 봤는데 조동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거 보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동사 일반에 관한 것, 다음에 대동사, 대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 시험 문제에서 다 나오지만 가장 조동사 파트에서 출제를 잘 되는 것은 지금부터 볼 거야. 뭐냐면은 바로 이거거든. 자, 보자. 자, 보시겠습니다. 조동사 뒤에 뭐 나와야 되지? 동사 원형 있어야겠지. 하지만 동사 원형을 취하지 않고 현재 완료가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have pp.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데 동사는 나오지 않고 have plus pp에서 현재 완료가 나온다. 그런데 조동사 다음에 현재 완료가 나오면 항상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첫 번째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have plus pp가 있으면 해석이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 조동사 중에서 모든 조동사 해당되는 게 아니라 딱 특정한 조동사만 해당되는 거거든. 첫 번째 must have plus pp, can't have plus pp, may have plus pp 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should have plus pp, ought to have plus pp, 다음에 need not have plus pp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 조동사 중에서 must, can't, may라는 조동사 다음에 have plus pp가 있으면 뜻이 뭐라고?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 되는 것이고, should, ought to, need not이 있으면 뜻이 뭐라고?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때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must have pp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뭐 했었음에 또는 이었었음에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리고 can't는 뭘까? 반대가 되어서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뭐뭐 이었었을 리가 없다로서 여기서는 뭐뭐 어디였을까? 여기다 써볼까?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may는 어떻게 써야 될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었을지 모른다.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ust have pp는 뭐뭐 이었었음에 틀림없다. 또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가 되는 것이고, can't는 반대말이 되어서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뭐뭐 이었었을 리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may는 중간이거든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짚어 보시겠습니다. You must have liked me. can't, may. 해석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you must have liked me라는 것은 너는 나를 과거에 좋아했었음에 틀림없다. 밑에 것은 you can't have liked me. 너는 과거에 나를 좋아했었을 리가 없어. may는 you may have liked me. 너는 나를 과거에 좋아했을지도 몰라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중요한 건 뭐니?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뭘까요? 이걸 합쳐가지고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에서 유감스러운 거야. 어저께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안에서 유감스럽죠. 그럼 need not은 뭘까? need not은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해서 유감스럽다가 되겠습니다. 너는 어제 거기에 갈 필요가 없었는데 가서 유감스럽다가 되겠죠. 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될까? 자, 한번 볼까? You should have studied yesterday. 보자. 너는 어제 공부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유감스럽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조동사 파트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파트가 되는데 보통 문법 문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고 딱 보면 이거네? 문법이니까, 법칙이니까. 하지만 가끔 해석하는 문제가 있거든.
해석하는 문제가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있으면 그것은 무슨 문제라고? 해석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다 해석하지 않거든.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자, 필기 다 하셨습니까? 자, 주운다 이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동사 파트를 끝냈어요. 이제 조동사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가장 비중이 없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동사 있지. 대동사는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거거든. 대부정사 시험 매출자 잘 됩니다. 이게 제일 잘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난이도가 낮은 거야. 자, 지금 처음 봤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 맞추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최하가 되겠습니다. 출제는 잘 돼. 하지만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자, 이제 조동사 파트가 끝났고 처음에 본 것을 우리가 동사 봤었지. 다음에가 시제, 다음에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볼 것은 이제 가정법이라는 건데 이 가정법은 이해를 물론 해야겠지만 공식이 중요해. 그래서 공식을 철저하게 암기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가정법에서 발목이 잡히는데 결국 나중엔 말이죠.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다 알게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기초과정에서 부실하면 나중도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자, 이제 가정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 보시면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는 직설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가정법이 있습니다.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직설법, 또 하나는 가정법. 그 직설법은 뭘까? 자, 직설법은 사실을 전달하는 거야. 직설법의 목표는 뭐라고? 사실 전달의 그 목적이 있다. 가정법은 사실 전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화자라고 하지, 말하는 사람. 그래서 화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직설법, 또 하나 가정법. 직설법은 사실 전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가정법은 말하는 사람,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의견이 개입됐을 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은 영하 10도. 이거 가정법이야, 직설법이야? 뭐 직설법이죠. 아, 겨울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니? 주관적인 감정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죠. 뭘 써야 되는 거야? 가정법을 쓰는 거야. 보통 신문에서는 가정법 없겠지, 그렇지? 신문은 다 직설법이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대체로 다 직설법인데 가정법을 말하기도 하죠. 주관적인 감정과 의견을 전달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직설법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은 직설법은 반드시 시제 일치의 원칙을 지켜야 돼. 하지만 가정법은 시제 일치의 원칙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이따 볼 텐데 말이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자. 법은 직설법과 가정법으로 나눠진다. 직설법은 사실 전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가정법은 주관적인 감정과 의견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직설법은 뭐라고? 시제일치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 하지만 가정법은 직설법의 시제일치가 없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자, 별기들 다 하셨습니까? 오케이, 이제 지운다. 아마 다음 주부터인가 특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브라운에는 특강 있잖아. 본 수업은 항상 정해져 있겠지, 스케줄이. 그 다음에 정규 특강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시간표를 봤을 때 시간표 나와 있지 않은 특강들이 있어요. 그것은 번개 특강이에요. 말하자면 언제 하냐? 나 하고 싶을 때. 번개 특강이야.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강은 또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번개 특강은 다 무료야. 알겠지? 그래서 무료라서 이제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는데 쓰레기 인간들이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강 있을 때 그 특강은 현재 공부하는 것에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특강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특강 수업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겠다. 알겠지? 오케이. 자, 짚어 보시겠습니다. 가정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는 가정법 현재,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세 번째 가정법 미래, 네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합가정법이 있습니다. 혼합가정법. 오케이. 자, 가정법 종류는 총 5가지가 있다.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완료,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법 종류가 나눠지게 된 것은 뭐 때문일까? 바로 공식 때문에 나눠지게 된 것이죠. 자, 졸지 마시고 짚어보시겠습니다. 공식 살펴보도록 하자. 보통 가정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 봐봐. 내가 만약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로 되어 있어. 내가 만약 뭐뭐라면 가정하는 거지. 앞에 것은 뭐죠? 조건절이라고 그래. 만약 뭐뭐시라면 조건 다른 거잖아. 조건절이고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해. 그래서 보통 가정법은 이처럼 조건절과 주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법 현재 공식은 뭘까? 잘 보자. 만약 뭐뭐시라면 할 때 필요한 접속사 있어. 그게 바로 뭘까요? i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는 뭘까? 뜻이 만약 뭐뭐시라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if의 품사는 뭘까? 바로 접속사야. 접속사는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될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접속사 뒤는 뭐가 있어야겠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어야겠다. 그런데 가정법 현재지 무슨 동사 있어야 될까? 바로 현재형 동사가 있어야 돼. 이 자리는 현재형 동사가 있어야겠습니다. 현재형 동사.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법의 조건절이야. 다음에 주절 써야겠죠? 주절. 항상 절은 주어 동사가 다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주어가 있어야겠고 다음에 동사 있어야겠다. 그런데 가정법 주절은 반드시 조동사를 써줘야 돼. 조동사 중에선 이런 것들을 써줘야 돼. 다른 조동사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will, shall, may, can 이란 조동사 있어야 돼. 다른 조동사 안 되겠습니다. 항상 will, shall, may, can 이란 조동사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조동사는 함께 쓸 수 없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돼? 동사 원형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딱 있어야 돼. R이 바로 동사 원형이 되겠다. 오케이. 영어로 root가 동사 원형이란 말이거든. 그 중에서 머리 글자 따가지고 R로 보통 표시하는 거야. 자, 그런데 will, shall, make는 바로 조동사의 현재형들이야.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가정법 과거 공식 살펴보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짚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접속사 if가 필요하고 다음에 주어 있어야겠고 동사 써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지. 무슨 동사 나오겠니? 상식적으로 바로 과거형 동사 쓰겠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형 동사 있어야 돼. 다음에 주절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주어를 써야 돼. 그런데 가정법 주절은 반드시 조동사 있어야 된다며. 자, 조동사 will, shall, make는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거든. 가정법 과거니까 조동사도 이 조동사에 과거형을 써줘야 돼. will 과거는 뭘까요? would. shall은 뭘까요? should. may는 뭘까? might. can은 뭘까? could가 되겠습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
would, should, could, might. 자, 조동사 뒤에 뭐 있어야 돼? 동사 원형이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공식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세 번째 가정법 미래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if 써. 일단 주어 써. 다음에 동사 써야 되죠. 자, 미래형 동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형 동사는 없어. 왜 동사 3단계로 볼까? 동사 현재, 과거, 과거 분사지. 미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 동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말이죠. 가정법 미래 조건절임을 표시하기 위해선 그 뒤에 조동사를 써줘야 돼. 그런데 다른 조동사는 쓸 수 없고 항상 이 조동사만 쓸 수가 있어. 그것이 바로 should야. 그것이 바로 were to가 되겠습니다. 다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자. should, were to. 그럼 조동사 뒤에 뭘 써야겠습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겠다. 이것이 바로 가정법 미래 조건절이야. 다음에 주절이 써야겠지? 뭐 써야 돼? 자, 주어 다음에 조동사 써야 되는데 조동사 현재 쓰면 좋을까? 과거 쓰면 좋을까? 가정법 미래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will, shall, may, can, would, should, could, might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 주절에서는 말이죠. 조동사 현재나 미래를 다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뒤에 뭘 써야 돼? 조동사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 있어야겠습니다. 보통은 현재나 과거 다 쓰긴 하지만 조동사 과거를 더 많이 씁니다. 조동사 현재보다는 과거를 더 많이 쓴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자. 다음에 볼 것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짚어보시고 일단 if 써. 주어 써.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럼 동사 뭐 쓰면 되겠니? 과거 완료인 had 플러스 pp 쓰시면 되겠습니다. had 플러스 pp 써. had, pp. 다음에 주절 써야겠죠. 자, 주어 다음에 조동사 현재 쓸까 과거 쓸까? 과거 완료니까 과거 쓰겠죠. 조동사의 과거 would, should, could, might 다 써.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니? 과거 완료가 had 플러스 pp잖아. had 플러스 pp라고 딱 쓰면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뭘 써야 돼? 동사 원형이 써야겠죠. had의 원형이 뭐야? 바로 ha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had 쓰지 않고 have를 딱 써줘야 돼. 저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혼합가정법이 남았는데 혼합가정법은 뭘까?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조건절이 있고 여기 주절이 있어. 그런데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 주절은 가정법 과거를 써. 다시 말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에 서 서로 혼합되었지. 그래서 바로 혼합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쓴다는 것은 뭐니? 이거 쓴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if 주어 had pp 쓰는 거야. 가정법 과거 쓴다는 것은 뭐죠? 이거 쓴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되겠다. 반드시 어때? 암기해야 되겠지. 근데 쌤이 확신컨대 있잖아. 실제로 편입을 1년 공부했어도 있지. 시험 보러 가는 날 이 가정법 공식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한 40%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대체로 다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생각할 때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40%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어야겠다.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런데 있잖아.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언제 가정법 현재 쓰고 과거 쓰고 미래 쓰고 과거 완료 쓰고 혼합 가정법 쓸 줄까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지금 졸면은 내가 야구를 좀 옛날에 또 했었거든. 안 한 게 없습니다. 춤도 췄지 야구도 했지. 던질 거거든. 졸지 마시고. 자,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바로 가정법 과거 되겠습니다. 이게 왜? 가장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쓸까? 이럴 때 써. 언제냐면 봐봐.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할 때. 자,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땐 가정법 과거로 쓴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부자라면 미국 갈 텐데. 이게 무슨 말이니? 현재 나는 개털이지. 갈 수가 없죠. 이처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현재 나의 상황에 반대가 되는 것을 내가 가정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쓴다.
그냥 좀 쉽게 얘기했었잖아. 가지고 과거니까 그냥 과거 사실에 반대했으면 좋겠지. 복잡하지 않잖아, 그렇지?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할 때 쓸 수가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미국이라면 뭐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 있죠. 자꾸 미국 나오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디가 고창이라면 여러분 고창 가본 적 있어요? 전라도 고창? 쌤이 수년 전 있잖아. 차를 타고 전라도에 이제 아는 사람이 결혼식이 있어서 가다가 내 특기가 길을 잃어버리거든. 길을 잃어버렸어 내가. 분명히 내비를 봤는데 내비대로 분명히 갔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곳을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밤 12시 정도에 이제 하도 헤매다가 12시면 이제 어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물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었어. 하면서 문을 탁 열고 나왔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꽃내음이지 꽃내음. 그 고창에서 나왔던 그 꽃내음이지. 그 꽃내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잘 왔다. 여기가 진짜 무릉도원이구나. 그래서 제 방을 이제 찾으려고 그랬는데 방이 없어요. 모든 곳에 숙박시설에 방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새로 지은 집이 있어. 새로 이제 그 여관 같은 데를 졌는데 거기 다 들어왔는데 새로 져가지고 시멘트 냄새 엄청 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환경 흐름상.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왜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하고서 그냥 참고 잤는데 머리가 아침에 떴는데 머리가 아파. 그 시멘트 독 때문에. 토할 것 같아 막. 근데 밖에 보니까 있지 물안개 있지 물안개.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 아침에 눈 떠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내가 원래 갔던 장소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청보리밭, 보리밭인데 청보리 그런 거 있나? 쭉 펼쳐져 있는데 이제 고창은 마음의 고향이 되었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창. 근데 마음의 고향이 다녔지 한두 개가 아니야. 고창에서 쭉 가다 보니까 또 어디 가냐면은 해남 혹시 아세요? 아름다움이 극치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 보니까 청도가 있어. 경상도에 또. 그만 얘기할게. 너무 아름다워. 어쨌든 보자. 이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다.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하고. 이 가정법 과거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데 언제 쓸까요? 이것은 바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씁니다. 가정법 과거 원래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다. 과거 사실에 내가 그때 돈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샀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니? 과거에 대한 개털이었지. 살 수 없었어. 이처럼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도 가정법 과거 완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살펴보자. 이제 혼합가정법 볼게. 혼합가정법 보시면 앞에는 뭐니? 가정법 과거 완료지. 이거 언제 쓰는 거야? 언제 쓰지?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지.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니?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지.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고 싶어. 그때 쓰는 것이 바로 혼합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그 당시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하버드를 다니고 있을 텐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비가 왔었더라면 지금쯤 땅이 질퍽거릴 텐데처럼 가정할 때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한다면 뭘 쓰면 되겠습니까? 혼합가정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니?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쓴다. 가정법 과거를 언제 써?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쓴다.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고 싶어. 언제 쓰면 되겠습니까? 혼합 가정법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를 살펴보자.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정법 과거인데 자 집중하시고 만약 내가 부자라면 차를 한 대 살 수 있을 텐데 영작해보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If I 나도 if 쓸 수 있고 I 쓸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If I 이렇게 씁니다. If I were rich, I could buy a car. 이렇게 쓰면 돼. If I were rich, I could buy a car. 만약 내가 부자라면 나는 차를 한 대 살 수 있을 텐데가 되겠습니다. 공식 한번 살펴보자.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공식과 맞잖아, 그치? 만약 내가 부자라면 차를 한 대 살 수 있을 텐데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했죠. 가정법 과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일까 보자. 아이템의 비동사 뭐니? M이지. M의 과거는 뭘까요? was야 were야? 바로 was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I의 과거는 뭐니? were지. 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니? 과거는 was나 were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정법에서는 있잖아. 어떤 경우도 was를 쓸 수가 없어. were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뭘까 또 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정법에는 뭘 쓸 수 없다? was를 쓸 수가 없고 비동사 쓴다면 were만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가정법에는 뭐라고? was란 말이 없습니다. were만 쓸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고. 여러분 저스틴 비버 맞나요? 그런 가수 있죠. 약간 그 뭐랄까 기생오래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있잖아 내가 요즘에 밤에 이제 학생들 그 뭐죠 학계서라는 게 있어. 학업기획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쓰다가 이제 피곤할 때 드라마를 보거든. 드라마를 보는데 옛날 드라마야. 그들도 우리처럼인가? 아니야 이상. 현빈 나오는 드라마거든요. 현빈하고 송혜교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처음에는 안 보려고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봤는데 보면서 와 현빈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 들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배우 잠깐 소개해도 될까? 현빈 좋아해. 원빈 좋아합니다. 우리 창욱이 너무 좋아해. 매우 좋아해. 여기도 플러스해서 약간 좀 성격이 다른 배우도 좋아합니다. 마동석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아이유하고 나왔던 드라마 있었는데 김수현? 아니 조정석? 아닌데 아이유하고 왜 그 생각이 나지? 아저씨라는 프로가 있었어. 이선균. 오케이.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이 사람 뺄 수가 없거든요. 나이는 나하고 비슷해. 나 비슷한 배우거든. 왜 갑자기 뭐 이상하니? 나 비슷한데 그 배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남자입니다. 이순재? 처음에 그건 아니겠지. 누구냐면은 말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누구냐면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영화 본 적 있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영화 본 적 있습니까? 거기 나왔던데. 미치겠네. 자 수업 끝. 나 찾아야 돼 지금. 하여튼 있어. 좀 이따 얘기할게. 잠깐만.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나한테 수업 시간 딴소리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제보가 들어갔나 봐. 선생님 딴소리 많이 하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자. 그래서 이제 가정법 과거는 뭐지? was 쓸 수 없고 올 하겠다는 거. 두 번째 이제 가정법 과거를 보자. 만약 내가 부자였었더라면 차를 한 대 살 수 있었을 텐데가 되겠죠. 어떻게 쓰면 될까? 이렇게 쓰면 돼. If I had been rich, I could have bought a car.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과 맞는지 확인해 보자. If 주어 had 플러스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 had 플러스 pp,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뜻이 뭐니? 만약 내가 부자였었더라면 나는 차를 한 대 살 수 있었을 텐데가 되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과거의 부자가 아니었지, 차 사지 못했지처럼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시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혼합 가정법인데 이렇게 보면 돼. 봐봐. If he had followed the doctor's advice, then he should be alive now.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해보자. 만약 그가 then 그 당시 의사의 충고를 따랐었더라면 그는 지금쯤 alive 살아 있을 텐데, 과거에 따르지 않았지, 현재 죽고 없지,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펴는 것이 바로 뭐라고? 혼합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 봐봐. 보통 문법에 되어 있잖아.
나우가 있으면 가정법에서 나우 있으면 나우 지금 오케이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우가 있으면 무조건 뭘 생각해야 돼? 혼합 가정법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쭉 보다 보니까 나우가 있네.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혼합 가정법이 답이 되는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나우는 뭘 의미한다고? 혼합 가정법을 의미한다는 점을 꼭 유념할 수 있어야겠다. 제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안 본 것이 있어. 뭐냐면 바로 세 가지야. 자 가정법 현재 보지 않았죠? 가정법 미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봐봐.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는 이걸 나타낼 수 있어. 뭐니?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때 써.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가 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땐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 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 줄 좀 하시고 짚어보시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니?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두 번째는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되겠습니다. 어쨌건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자 보자.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 집에 있을 거야. 내일 비 오면 나 집에 있을 거야. 이거 어떠니? 가까운 미래를 가정하는 것이죠. 내일 비 오면 나 집에 있을 거야. 가까운 미래를 가정해. 가정법 현재로서 표시해보자. 어떻게 쓰면 될까? 짚어보시겠습니다.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자,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로 표시해보자. 어떻게 쓰면 될까? If it rained tomorrow, I would stay at home. 자, 세 번째 가정법 미래를 표시해보자. 어떻게 쓰면 될까? If it should rain tomorrow, I will 또는 I would stay at home. 쓰면 되겠지? 근데 should 대신 뭐도 쓸 수 있어? would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자. 하나 둘 셋 넷 모두 다 해석이 어떨까? 내일 눈이 온다. 내일 비가 온다면 난 집에 있을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가정법 현재지 공식과 맞는지 확인해 보자. if 주어 현재형 동사, 주어 조동사 현재 동사 원형. 두 번째 가정법 과거야.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세 번째 가정법 미래죠. if 주어 should나 were to 동사 원형. 주어 다음에 조동사는 현재 과거 다 쓸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뜻은 다 똑같아. 그런데 있잖아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바로 확률의 가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까운 미래 표시할 때 가정법 현재 쓰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야. 과거 쓰면 가능성이 좀 낮아져. should 쓰면 더 낮아져. would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능성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느낌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would밖에 없어.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이렇게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었거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너를 좋아해 줄게.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이 있냐 없니? 전혀 없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 미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나 있잖아. 나 꿈 꿨는데 있지. 정말 기가 막힌 꿈이야. 복권 살려고 그러거든. 당첨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 나눠줄게. 이걸 내가 말하고자 지금 해. 그럼 내가 이거 중에서 뭐로 말하겠니? 매매 어떻게 말하죠? 복권 된다 하더라도 나눠줄 리가 없습니다. 가능성 어때? 전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로 were2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땐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 다 쓸 수가 있는데 가능성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법 문제로는. 독해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니? 뉘앙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문법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뭐 쓰면 되겠다? were2를 쓰면 되겠다. 제 말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또 하나 주목해보자. 뭐냐면 봐. 가정법은 실체 원칙을 지켜 안 지켜? 직설법은 지키죠. 가정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 봐봐.
If it rained tomorrow. rained 뭐니? 과거 동사지. tomorrow 뭐야? 미래지. 그런 말도 돼. 내일 비가 왔었어.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만약 직설법이라면 내일 비가 왔었어. 말 되지 않습니다. 내일 비가 올 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가정법이기 때문에 시제일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냥 공식대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뭐라고? 시제일치 원칙을 개무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필기할 텐데 있잖아. 일단 다 필기하시고 가정법 공식이죠. 이 공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줘야 돼. 자, 그래야지만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식을 여러 번 수차례 읽을 수 있어야겠다. 알겠지?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붙은 사람들은 1차, 아직 최종 아니거든요. 1차 붙은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떨어진 사람들은 씁쓸하지. 그러니까 시험 보면서 발표하는 거야. 시험 보면서. 오늘 이제 서강대학교 발표하고 며칠 있으면 이제 이대 발표하고 며칠 있으면 뭐 계속 발표하는 거지. 재미있는 게 뭔지 아니? 붙은 사람은 다 붙어. 시험 보는 족족이 다 붙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보는 족족이 떨어져. 그래서 붙은 사람 일제한 전부 다 자기가 먼저 석권하고 그래서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 포기하지. 포기하면 이제 추합으로 누가 붙는 거야. 또 그 사람 포기하면 또 다른 사람 포기하고 그래서 실제로 최초 합격은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추가 합격으로 이제 붙는 거거든. 근데 최초 합격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발표한 것은 모두 다 붙었지. 그 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해야겠지만 이제 2월 14일이면 다 끝나거든. 보통 2월 14일 정도면 끝나면 학원에서 이제 조사하기 시작해요. 뭘 조사하면 누가 합격하고 붙었고 떨어졌고를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배치고사 제일 중요한 배치고사 점수와 맞춰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뭔지 아니?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라 기초과정에서 우리 저기 배치 테스트 있지? 배치 테스트를 얼마나 잘 냈느냐 그걸 봅니다. 이제 해마다 우리는 그런 걸 하거든. 왜? 학원이잖아, 그렇지? 자료와 통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배치 테스트를 잘 떠난 사람들은 대체로 다 상위권 대학교로 가. 특히 노예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탈락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이제 스탑되지 않는다면 보통은 다 건대 이상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에 오류가 또 있을 수 있어. 건대가 하나보다 최소한 착각이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간다고 그랬지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낮 떨어지면 친구들 막 붙었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죠. 낮 떨어지면 0%가 되는 것이고 내가 붙으면 100%가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상담을 실시하죠. 그 위클리 테스트로 상담하는데 가끔 이제 상담에 이제 안 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다른 보통 반에서는 안 왔나 보다 와야 되는데로 끝나지만 이 뇌에는 안 왔나 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나는 거지 그냥.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빵점도 관계없습니다. 시작은 비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점수는 낮다 하더라도 내가 백지 테스트를 원활하게 했느냐 못했으면 그 다음이라도 해서 냈느냐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가는 대학교가 나중에 여러분들 그 편입 이후에 취업 있지. 취업하고 그냥 연결이 된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발판이 되어서 점수가 이제 나중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점수는 한 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바닥을 아주 많이 닦아야 돼. 그게 바로 문법과 어휘가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지,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달과 2월달 공부하는 게 나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야 돼. 1년 후딱 지나가. 정말로 후딱 지나가. 쌤이 20대 후반때 있지 30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떻게 하다 저 사람은 30대가 됐을까 생각이 들었어. 자고 일어났더니 있잖아 30이 없어. 40대가 됐어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아직은 만으로 40대 되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하는 거 자꾸 금방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여러분들 1년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정말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갔어. 명문대를 갔어. 명문대 갔는데 나중에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면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뭐 어떻게 다 뭐 이렇게 됐어? 질문이 있어.
그런데 그 뭐죠? 원래 별 좋지 않았어.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예상이 되는 거 아니야. 예상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 내가 예상을 벗어나서 잘 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큰 물줄기를 거스르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취업 시장에 나가면 알게 돼. 취업 시장에 나가면 어떤 곳에 갈지에 대해서 말이죠. 나한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면접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정말 중요하니까 1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쌤은 인생이 뭐냐 물어보면 나 몰라. 그리고 나한테 그런 철학적인 것을 질문하시면 싸대기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진로 있지, 진로.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땐 내가 연봉이 얼마고 복지가 어떻고 은퇴 이후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거에 대해선 쌤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자타. 하지만 철학적인 것은 혼자 생각해. 그냥 사는 건 왜 사나요? 물어본 싸대기 맞아 이제. 하지만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독해 편입에 이런 구절이 있어. 돈은 행복의 근원인 사랑보다 위대하고 슬픔의 근원인 죽음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게 뭐냐?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있잖아. 여유롭게 사느냐, 빡빡하게 사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뒤로 하고 사느냐는 결정되는 것은 언제니? 바로 지금이야, 지금. 알겠어? 오케이. 쌤 춤추어야겠습니까? 벨트 풀르고 앞을 막 쳐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긴 뭘 돼? 뒤까지 것들이 뭐 되겠니? 안 되지. 아직은 전부 다 너무 영해. 새끼들이야.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말 듣다 보면 삶이라는 것은 그런가 보다 라고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본 것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직설법, 또 하나 가정법. 직설법은 사실 전달의 목적이 있지, 가정법은 주관적인 의견과 감정을 전달하지. 직설법은 반드시 실질치 원칙을 지키지, 가정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법은 총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 5가지가 있었죠.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총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있잖아. 같이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습관이 들어야 돼. 습관이. 자, 가정법 현재 공식 한번 같이 암기해보자. 천천히 다 같이 시작. If 왜 어떻게 누가 주어라고 그랬어 지금? 누구야 지금? 자, 정확히 해야 돼. 정확히. 가정법 현재 공식 다 같이 시작. If 주어 현재형 동사, 주어 조동사의 현재형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암기해보자. 시작. If 주어 과거형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가정법 미래 암기해보자. 시작. If 주어 should나 were to 동사 원형, 주어 조동사 현재나 과거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 해보자. 시작.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뒤에 뭐 있어야 돼? have pp. 마지막 혼합과정법 암기해보자. 시작.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 조동사의 과거 뒤에 뭐 있어야 돼? 동사 원형 있어야겠지. 자, 가정법에는 절대로 뭘 쓸 수 없다. was 쓸 수 없고 were를 쓴다는 거. 두 번째는 나오고 있으면 그것은 뭐니? 바로 혼합가정법이다라고 기억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 원리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혼합가정법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할 때. 하지만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 또 언제 쓸 수 있습니까? 가까운 미래를 가정할 때 쓸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쌤이 말할 때 있잖아. 같이 읽지 않으면 쌤이 마이크를 들고 가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시킬 거거든. 가정법 현재 공식 암기해보자. 시작. 추추. 나 지금 약간 놀랐어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작. If 주어 현정 동사, 주어 조동사의 현재형 다음에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시작. If 주어 과거형 동사,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 가정법 미래 시작. If 주어
should나 were to 동사원형, 주어, 조동사의 현재나 과거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 해보자. 시작.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뒤에 뭐 써야 돼? have pp. 혼합가정법 암기해보자. 시작.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 계속 반복해야 돼. 또한 여러분들 말이죠, 수업 시간에 쌤이 따라하게 할 때 있잖아, 같이 따라해야 돼. 이게 왜? 따라 읽는 것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핵심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겠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본 것은 가정법의 기본 공식이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것은 바로 기타 가정법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기타 가정법은 말이지,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딱 스탑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써. 기타 가정법이라고 쓴다. 자, 핸드폰 하지 마시고 핸드폰 집어넣고. 오케이. 자, 기타 가정법 공식을 좀 더 볼 텐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 가정법 공식도 출제가 되지만 기타 가정법 공식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어야겠다. 첫 번째 1번부터 확인해 볼게. 기타 가정법 뭘까? 첫 번째는 잡으시겠습니다. It is time. It is time 이란 말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어. It is time 주어 동사. 뜻이 뭘까? 뭐뭐 할 시간이다란 말이야. 뭐뭐 할 시간이다. 그러니까 바로 it is time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 이때 동사는 반드시 가정법 과거 동사 나와야 돼. 뭐가 나온다고? 가정법 과거 동사 나온다. 자, 가정법 과거 동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냥 과거형 동사 쓴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그냥 짚어보시겠습니다. 과거형 동사라고 말하면 될 거 가지고 왜 가정법 과거 동사라고 할까? 이거 뭐니? 과거 동사지. 하지만 가정법에는 was 쓰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이것만 뭐로 고치면 돼? we로 고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이죠. 그냥 과거 동사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쨌든 보자. At this time 주어 동사에서 동사 말하고 반드시 가정법 과거 동사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근데 과거 동사 쓰라는 얘기죠. 비동사만 was라는 과거 쓸 수 없고 we를 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잘 보자. 잠잘 시간이다를 뭐라고 할까? At this time you go to bed. go to bed의 뜻이 수고로서 말이죠. 잠자다거든. It's time you go to bed.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It's time you go to bed. 맞아, 틀려? 틀렸지. 왜? It's time 주어 다음에 동사했지. 동사 뭘 쓰겠습니까? 반드시 가정법 과거 동사. 다시 말해서 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돼. 그의 거울은 뭐니? 바로 we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time you went to bed로 써주면 맞겠습니다. 뜻은 뭐라고? 뭐뭐 시간이야. 잘 보자. 너는 잠잘 시간이다. 그럼 잤어? 앞으로 자야 돼. 앞으로 자야 되죠. 그럼 미래잖아, 미래. 그치? 하지만 과거형 동사를 썼어. 시제일치 마저 틀려. 틀리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직설법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가정법은 시제일치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만 암기하면 되는 것이죠. 뭐뭐 할 시간이다. It is time. 주어 과거 동사를 쓰면 되겠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있잖아. 쌤이 뭐라고 썼지? 가정법은 말하는 사람,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의견을 전달한다고 썼죠. It is time you went to bed. 너는 잠잘 시간이다. 이게 왜 감정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 아이들은 보통 저녁 9시면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자, 얘들아 잠잘 시간이다 라고 해서 사실을 알려줄 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 It is time go to bed. It is time to go to bed. 잠잘 시간이다. 한데 있잖아.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말을 한 다음에 1시간쯤 더 가보니까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뭐 하고 있는 줄 아니? 게임하고 있어. 인터넷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엄마 열받죠? 이러면 새끼들 잠자지 않고 뭐 하는 지랄이야. 이렇게 화를 냈어. 감정이 전달되지. 그때 쓰는 것이 바로 It is time you went to bed라고 되겠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섞여 있는 거야. It is time you went to bed. 감정 섞어서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감정이 느껴지니? 다시 한번 더 시작. 너희들 원래 그래? 오케이. 연기 지도 받으시겠습니다. It is time you went to bed라는 것은 감정을 표시할 때 쓸 수가 있다. 알겠지? 키포인트는 뭐죠?
과거 동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가정법의 첫 번째 기본 동사가 되겠다. 기본 문형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는데 이게 왜 가정법이냐? 아까 봤던 것은 가정법 기본 공식이지. 이것은 기타 가정법으로서 어떻게 암기하면 되니? It is time 주어 다음에 동사 쓸 때 과거 동사 쓴다. 이게 가정법이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암기할 수 있어야겠다. 자, 필기 다 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기타 가정법 공식 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어. I wish라는 말. I wish라는 말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게 되어 있거든. 이때 동사는 뭘 쓰면 될까? 바로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쓰면 되겠습니다. I wish 주어 동사에서 동사는 반드시 가정법 과거 동사나 과거 완료 쓰시면 되겠습니다. 뜻이 뭘까? 뭐뭐라면 좋겠네 라는 뜻이야. I wish라는 것은 뭐뭐라면 좋겠는데 좋겠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볼까? I wish I am rich. I was rich. I were rich. I have been rich. I had been rich. 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빈칸이라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렸을 거야. 자, 맞고 틀린 것을 한번 살펴보자. am 돼 안 돼? 안 되죠. I wish 주어 동사에서 동사는 반드시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나오죠. 현재 안 되거든. was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가정법 과거에는 뭐 나올 수 없다? was 나올 수 없습니다. 즉 가정법에는 was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돼. were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have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근데 현재 완료잖아. 안 되죠. 답은 had been 가능하다. 그래서 I wish I were rich. I wish I had been rich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여기서 보시면은 원은 뭐니? 가정법 과거지. 이것은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I wish I were rich라는 것은 뭐니? 현재 부자라면 좋겠네 라는 뜻이야. 나 부자 아니야? 아니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I wish I had been rich는 뭐니? 가정법 과거 완료지. 뜻이 뭐야 이것은? 과거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죠. 과거에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과거의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I wish 다음에 주어 동사에서 동사 반드시 써야 돼.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만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항상 1, 2, 3, 4, 5 중에서 뭐가 답이냐 하는 것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필기하시겠습니다. I wish 주어 동사에서 동사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만 취할 수가 있다.
자, 이해 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자. 이 공식이 총 9가지가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거든. 봐봐. as if란 말. as if란 말도 이 as if가 접속사야. 그래서 뒤는 주어 동사를 취할 수 있겠다. 주어 다음에 동사를 취하는데 이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원리를 취한다. 뜻은 뭘까? 뜻은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뜻은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자. as if. 한 번 더. as if. 오케이. 뜻은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서 봐봐. She acts as if she is an actress. was, were, has been, had been.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빈칸이고 뭐가 들어갈까 하는 것이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석해보자. 그 여자는 act, 행동한다. as if 마치 자기가 영화 배우인 것처럼이 되겠죠. 이 중에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뭐가 맞고 틀렸을까?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아름답지. 이거 뭐야? 마태이 같죠? 이거 아름답지. 오케이? 자, 이제 해석을 해보자. 가정법 과거는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죠. 해석 뭐로 해야 돼? 현재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는 행동한다. 마치 지가 영화 배우인 것처럼. 이것은 뭐니? 그 여자는 행동한다. 마치 지가 과거에 영화 배우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내가 왕년의 말이지 하면서 행동하지. 그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자. as if. as if. 한 번 더 as if. 쌤이 옛날에 있잖아.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는데 여러분들 안면도가 어딘지 아세요? 안면도. 안면도라고 이제 해수욕장 있는 데거든. 거기서 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는데 수영을 이제 했었어. 수영을 그 해수욕장에서 하고 이제 이렇게 뒤로 하는 거죠. 뭐라고 하지? 배영을 쭉 하고 있었는데 한 30분 한 것 같아. 아, 피곤해서 또 보니까 섬이 보이는 거야. 섬이. 안면도에 섬이 보여가지고 이거 죽었다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평영을 한다거나 자유형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방을 틀어가지고 한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 울면서 했지. 울면서 이제 초등학교 가릴 때인데 막 울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힘이 갑자기 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죽는 거구나. 엄마는 보고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딱 하다가 모르게 나도 힘이 들어서 일어나게 된 거야. 일어나면 죽거든요. 근데 계속 해야 되는데 나도 힘 딱 했는데 일어나졌어 내가. 그러니까 일어나졌어 내가.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와 물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물이 빠져가지고 보이지 않던 섬에 머리가 보였던 거예요. 서해안은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잖아. 그래서 나왔는데 그 울음이 멈추질 않았던 거야 내가.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전우라는 드라마 여러분들 보실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다 아실 텐데 나시찬에 나오는 전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전우 총방영을 마지막 촬영을 끝낸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전우가 이제 그 전투하는 거거든. 전우 군인 복장을 한 이제 그 뭐죠 배우들이 쭉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어. 내가 울면서 나오니까 날 불러서 야 꼬마 이렇게 와봐. 그래서 너 왜 그러냐니까 설명을 하니까 막 웃고 박정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 있잖아 사진 찍을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같이 찍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쌤이 여기 옆에 경복고등학교로 있어요. 거기 다녔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가 축제가 좀 많이 유명해. 경복고등학교가. 그래서 축제할 때 그 당시에 최고 유명했던 탤런트들이 왔어. 여자 탤런트들. 여러분들 잘 모르 하이라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 하이라. 모르시죠? 최수종이라고 알아? 그래서 와이프야. 네, 하이라, 최씨라 뭐 이렇게. 근데 하이라 씨가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내가 하이라 씨의 담당이었어.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앨범에 이제 있었거든. 이 사진도 있고 이 사진도 있고 또 쌤 친구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진 몇 장 있었어요, 이제. 근데 쌤이 그 유명한 여러분들 그 군인 중에 우리 학생들 잘 모를 것 같은데 방위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방위? 내가 그 방위 출신이거든요. 자랑스럽습니다, 방위 출신. 근데 이제 방위들이 이제 놀러 왔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앨범 보자 그래서 보여줬는데 이 사진 본 거야. 전후 그 사진 찍은 거. 그리고 하이라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 있잖아. 그래서 나한테 부르는 거야. 너 옛날에 배우였었냐? 너 얼굴 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너 왜 배우였었냐? 그래서 내가 뭐랬으면 아닙니다 하지 않고
내가 하더니가 아이번 옛날 읽기 뭐 안 하고 싶어 그랬어. 그래도 소문이 나서 내가 이제 배우라고. 근데 성격파 배울 것이다. 외모로 봤을 땐 배우가 될 수 없는데 성격파 배우면 틀림없다. 그래서 한때 소문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필기하세요. 자, 세 번째 끝났고 자, 필기 다 하셨습니까? 이제 세 번째 끝났고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쳐보시고 여기 보자. 네 번째는 이거 있어. 봐봐. if 절 속에 were, should, had, pp가 있다면 if를 생략하고 were, should, had를 문두에 놓을 수 있다. 자, if줄 속에 읽어보자. were, should, had, pp가 있다면 if를 생략하고 were, should, had를 문두에 놓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If I were 어쩌고저쩌고, if I should 어쩌고저쩌고, if I had been 뭐 어쩌고저쩌고가 나왔어 지금. 자, 보시겠습니다. if절 속에 were, should, had 플러스 pp가 있지. 이런 경우라면 if를 생략하고 were를 맨 앞에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if를 생략하고 should를 맨 앞에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if를 생략하고 had만 맨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이것은 were I, 이것은 should I, 이것은 had I라고 쓸 수가 있겠지. 보통 가정법은 반드시 뭐 있어야 돼? if가 있어야 되거든. 하지만 if 없이 맨 앞에 were, should, had가 있어도 이것은 가정법의 조건절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보자. were I, should I, had I. 다시 한번 얘기하자. 원래 가정법은 if가 있어야 되거든. 하지만 if가 없이도 가정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맨 앞에 있을 때 were나 should나 had가 맨 앞에 있을 땐 그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거 보자. were I, should I, had I. 오케이?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런 것이 있어. 만약 무엇이 없다면, 만약 물이 없다면, 현재 물이 있잖아, 그렇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했죠. 이제 가정법 과거의 표현이야. 자, 가정법 과거로서 만약 무엇이 없다면 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쓰면 돼요. 보시겠습니다.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뜻이 뭐라고? 만약 무엇이 없다면이야. 만약 물이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water라고 쓰면 돼. 읽어보자. If it were not for. 이것은 수어처럼 암기하시겠습니다. 읽어보자. If it were not for. 그런데 있잖아, 보자. if절 속에 wo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것도 쓸 수 있지만 if를 빼버리고 were를 맨 앞에 끄집어낼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겠니? were it not for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읽어보자. were it not for. 다시 한번 더 were it not for. 뜻은 만약 무엇이 없다면이거든요. 이것을 더 짧게 쓸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but for 더 짧게 쓰면 without이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미가 만약 뭐뭇이 없다면 이런 표현이야. 자, 따랐습니다.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but for, without. 다시 한번 더.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but for, without. 자꾸 읽어야 돼. 그러지만 나중에 또 쓸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but for, without. 오케이. 여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말이지. 봐봐. 만약 무엇이 없었다면 만약 과거에 물이 없었더라면 어떻습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했죠. 뭘 쓰면 되겠니? 가정법 과거 완료 쓰면 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겠다. If it had not been for 라고 쓴다. 자, 따랐습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다시 한번 더. If it had not been for. 그런데 if절 속에 주어 다음에 had pp가 있지. 이럴 경우라면 if를 빼버리고 had를 맨 앞에 끄집어낼 수 있겠죠.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읽어보자.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더 짧게 쓰면 뭘 쓸 수 있을까? But for 또는 without이라고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but for without은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원료에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는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죠. 그 뒤에 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지? 자, 따랐습니다.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but for, without.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but for, without. 오케이? 필기하시겠습니다. 여섯 번째까지 끝났습니다.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 if I had been 나왔지? had가 앞으로 가지. 그럼 뭐가 돼? had I been이 뒤에 남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필기 다 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본 것은 가정법에서 했잖아. 출제가 잘 되는데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제 7번 볼 텐데 됐지. 가정법에서는 이 7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겁나게 헷갈려. 복잡하고. 그래서 7번은 잠깐이라도 졸면 수업을 내가 스탑할 거거든. 다른 학생들한테 결정적인 피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지금 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미리 얘기해. 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부터 볼 거예요. 이것은 매년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 난이도는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졸아도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사실 신경 쓰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 자,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그 표리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냐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이 있는 바로 수동태야. 이 수동태는지 전반을 전부 다 수동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동태가 독해 속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보면 되는데 자, 수동태는 절대로 결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결석하면 끝이야 그냥. 알겠습니까? 수동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올 때부터 각오가 오늘 수동태 하지 나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거야. 이렇게 각오를 하고 오셔야겠습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이제 7번째로 넘어가 보자.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7번째. 자, 7번째 뭘까? 짚어보시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 있고 다음에 접속사 대시 있고 다음에 또 다른 주어 또 다른 동사가 나왔어. 어디선가 많이 본 것처럼 보이죠? 주어 동사 때 주어 동사. 그런데 있잖아. 이 앞에 있는 동사가 좀 특별한 동사들이 나와. 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장, 요구, 제안, 명령. 자, 앞에 있는 동사가 말이죠. 의미가 주장하다, 요구하다, 제안하다, 명령하다는 동사가 나와. 주장하다 insist, 요구하다 demand, 제안하다 suggest, 명령하다 order. 이 동사 말고도 여러 가지 동사들이 더 있습니다만 주로 출제되는 동사가 총 4개거든요. 더 많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자. insist, demand, suggest, order. 다시 한번 더 insist, demand, suggest, order. 자, 보자. 주어 동사 때 주어 동사에서 앞에 있는 동사가 insist, demand, suggest, order라는 동사 뜨면 그 뒤에 동사가 변화가 생겨. 자, 변화가 생기는데 뜻이 뭘까? 자, 조동사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반드시 써줘야 돼.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말이죠. should가 다 생략돼서 나옵니다. should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생략되어서 주어 동사 때 주어 동사에서 앞에 있는 동사가 읽어보자. insist, demand, suggest, order 라고 한다면 대절 속에 동사 뭘 써야 돼? 원형 써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뜻이죠. 그럴 때 해석은 항상 이렇게 해야 돼.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은 뭐라고? 해석은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석상 뭐뭐 해야 한다고 해석이 되잖아. 반드시 그러면 should 플러스 동사를 쓴다. 하지만 해석상 뭐뭐 해야 한다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야. 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자. 주어 동사 때 주어 동사에서 앞에 있는 동사가 insist, demand, suggest, order라는 동사 떴을 때 그 뒤에가 동사 원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해석 뭐로 한다고?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동사가 주장, 요구, 제안, 명령 동사 떴다 하더라도 뒤 문장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어색해. 그때는 말이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쓸 수 없고 뭘 써야 될까? 직설법을 써줘야 돼. 자, 이게 지금부터 무슨 말일까 한번 살펴보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오케이. She insisted that she get the money. She insists that she get the money. 자,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는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가져야 한다고. 충분히 말되지. 그 여자가 그런데 그 돈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말 되잖아, 그렇지? 해석상 뭐뭐 해야 한다 말이 되거든.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 이렇게 출제가 되죠. 딱 밑줄 그어. 그런 다음에 맞습니까?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런 가정법 공식을 몰랐다면 주어 동사 대주어 동사네 앞에 있는 동사 뭐니? 과거 동사지. 그럼 대주어 속의 동사 현재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오죠? 뭐 나와야 돼? 과거나 과거 완료가 나와야 돼. 뭐라면? 직설법이라면. 하지만 이것은 직설법 아니라 가정법이거든. 가정법은 시제일치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조건 뭘 쓰면 돼? 법대로 쓰면 되는 거야. 법대로. 그래서 주어 동사 대 주동사에서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일 때 직설법이라면 뒤에 동사 뭘 쓰겠습니까? 과거는 과거 완료 써야 되는데 동사 오는을 쓴 것은 뭐 때문일까? 바로 가정법 때문인 거야. 제 말씀하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 문제 보자. 오케이. His doctor insisted that the baby, okay, be affected by bad viruses. 이 문제는 맞는 문제일까 틀린 문제일까? His doctor insists that the baby affected by bad viruses. 자, 보시겠습니다. affect는 감염시키다야. 그런데 비동사 다음에 pp가 있으면 수동태가 되어서 감염되다가 되는 거거든. 이 문제 말이 되냐 안 되니? His doctor insists that the baby be affected by bad viruses. 그의 의사는 insists that 대디를 주장했습니다. The baby 그 아기는 be affected 감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bad viruses 나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말 돼 안 돼? 돼? 너 참 정신 상태 참 잠깐만 안경 벗어. 딱 보니까 아기를 딱 보니까 얘가 너무 못생겼어. 이런 애들은 감염되어야 됩니다. 말 되냐 안 되니? 우리 상식적인 상황에서 생각하자. 사이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야. 오케이? 보니까 얘가 너무 못생겼어. 이런 애들 감염되어야 돼. 말 되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의사는 주장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맞겠지. 이제 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때는 가정법을 쓸 수 없고 뭘 써야 돼? 직설법을 써야 돼. 오케이, 그렇다면 보자. be affected를 뭐로 고치면 될까요? 자, was affected 아닙니다. 뭘 쓰면 좋을까? 해석을 다시 해볼게. 그의 의사는 주장했습니다. 그 아기가 bad viruses 감염되었다고 주장했어. 그럼 주장한 게 먼저일까? 감염된 게 먼저일까? 감염되고 나서 보니까 이후에 주장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지. 과거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 뭘 써야 되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had been affected가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완료가 뭐니? had 플러스 pp가 과거 완료지. 과거 완료 수동태가 바로 had been pp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자. had been pp. 다시 한번 우리 수동태를 배우지 않아서 좀 어색하긴 한데 다시 읽어보자. 현재 완료 수동태야. 이거 보자. have been pp. 과거 완료 수동태야. had been pp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자. had been pp. have been pp. had been pp. 제 말씀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석해보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자면 뭘 써야 돼? 직설법을 써야 돼. 그래서 앞에 말이 먼저인지 뒤에 말이 먼저인지를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자. 동사 중에서 첫 번 보시면은 insist, suggest. 자, 주장, 요구, 제안, 명령 동사는 한 10몇 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 insist, suggest 같은 쓸 때는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했을 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된다면 동사원이고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야. 그때는 뭘 쓰면 되겠습니까? 직설법 써주면 돼. 하지만 이 동사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뒤에 뭘 써야 될까? 동사 원형 있으면 돼. 딱 두 개 동사만 우리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자. insist, suggest. 다시 한번 더 insist, suggest. 오케이, 자, 턱 빼고 턱 빼야 돼 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에서 앞에 있는 동사가 읽어보자. insist, suggest,
demand, order 라는 동사 뜨면 대절 속에서 뭘 써야 돼?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should도 생략 가능하다. 보통 다 동사 원형 먼저 하죠. 이 주장, 요구, 제한, 명령 동사 중에서 insist, suggest가 떴을 땐 반드시 해석해 봐야 돼. 해석상 뭐뭐 해야 한다고 한다면 동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야. 그때는 동사는 취할 수 없고 직설법 동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앞에 말보다 뒤에 말이 먼저 발생한 사건이라면 무슨 되겠습니까? 과거 완료 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다.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건 어떨까? 자, 보시겠습니다. He said that the earth go round the sun. 자, 보시, 오케이. said가 아니라 insist. He insists that the earth go round the sun.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He insists that the earth go round the sun.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지. 그때 쓰인 동사 뭐니? insist죠. 주장, 요구, 제한, 명령 동사지. 대처 속에서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 이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니?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런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각즉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지구는 돌잖아, 그치? 주장하는 게 지구는 돌아야 됩니다. 사람은 나중에 죽어야 합니다. 즉각즉각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잖아, 그치? 자, 이게 내용이 뭐니, 이게? 과학적 사실이지. 과학적 사실은 무조건 뭘 써야 돼? 동사 현재형 써야겠죠. 그거는 동사 현재가 아니야. 이거 동사 원형이죠. 디어트가 뭐니? 삼신 단수지. 뭘 고쳐야 돼? 그것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에서 앞에 있는 동사가 주장, 유고, 제한, 명령 동사라면 대절 속에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취한다. 이때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말씀하시겠어요? 오케이. 하지만 해석해 보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뭘 써야 돼? 직설법 동사를 쓴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 자체가 과학적 사실, 진리, 관습이라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뭘 써야 돼? 동사 현재형을 취할 수 있어야겠다. 이것이 결론이야.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시간 관계상 8번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기하시고 8번. 8번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It is 다음에 형용사 나와. 그런 다음에 대신 나오고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 형태 이렇습니다. 자, 필기 스탑하시고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안 지울 거니까 It is 형용사 that 주어 동사 이 형태가 있어. 이건 암기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있잖아. 이때 형용사가 이런 형용사 나온다.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imperative라는 형용사를 취하면 이때 동사 뭐 있어야 될까? 바로 동사 원형을 취해. should 플러스 이렇게 써보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should를 보통 생략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자.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imperative. 다시 한번 더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imperative.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 보시면은 It is essential that he supports me. It is essential that he supports me. 자, 여기서 보시면은 supports란 말 보자. he가 뭐야? 삼신 단수지. 동사 뒤에 있을 딱 붙여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구문입니까? It is 형용사 that 주어 동사지. 그때 형용사가 뭐니? 읽어보자.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imperative 라고 한다면 대절 속에 동사를 써야 돼? 원형이 써야겠지. support를 뭐로 고쳐야 돼? support로서 s를 빼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전부 다 가정법인데 그냥 공식을 암기해두면 되겠다. 자, 따랐습니다.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imperative. 다시 한번 더 insist, demand, suggest, order,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imperative. 마지막 한 번 더 insist, demand, suggest, order, important, essential, necessary, imperative. 이것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형용사가 뜨면 무조건 뒤에 뭐 있어야 돼?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있어야 되는데 should은 다 생략되어서 나온다. 자, 마지막 9번 보시겠습니다. 9번은 이런 말이 있어. otherwise. 뜻이 뭘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란 말이거든. otherwise의 뜻은 뭐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뜻인데, 자, otherwise가 중요한 건 뭘 때문일까? otherwise는 앞에가 뭐 있어야 될까? 직설법이 나오고 otherwise 뒤는 가정법을 취합니다. 끝이야 이게 이제. otherwise를 중심으로 앞에가 직설법이고 뒤는 뭐가 나온다? 가정법 나온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앞에 있는 동사가 직설법이 현재야. 그러면 가정법 뭐 써야 돼? 자,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거야. 그럼 뭐 쓰면 되겠습니까? 가정법 과거 써야겠죠. 가정법 과거 나온다. 만약에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형이야. 그럼 뒤에 뭐 쓰겠니? 가정법 과거 완료 쓰는 거야. That's it. 끝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때 안 보시면 나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is poor. Otherwise he could buy a car.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땡큐. 자, 보시겠습니다. He is poor. 그는 빈털터리입니다.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다면 he could buy a car. 그는 자동차인데 살 수 있을 텐데. 이되겠니? 만약에 있잖아. 자, 마지막에 이제 is가 was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could buy를 뭐라고 쳐야 될까? 불러주세요. 시작. could have but 쓰면 되겠지. 왜? 가정법 과거의 주절은 뭐니?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은 뭐야? 주어, 조동사의 과거, have 플러스 pp잖아.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보자. 중요한 건 otherwise가 떴을 때 앞에는 직설법이고 뒤는 가정법을 쓰는데 앞에 현재형 동사일 땐 뒤에 가정법 과거 주절 쓰면 되는 것이고 앞에가 과거야 뒤에 뭐 쓰면 되겠습니까? 가정법 과거 원료에 주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직 가정법의 앞부분 있지. 이게 좀 어색해서 그런 거야. 일단 필기 다 하시겠습니다. 필기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알겠지? 오케이.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